오늘의 책 소개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주제고요. 가습기 살균제 리포트.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인터넷에서 다양한 자료를 한번 취합해서 이 내용에 관해서 전반적인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 책을 한번 구입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했습니다. 리뷰를 하면서 그동안 인터넷에서 모았던 자료와 이 책의 내용을 종합해서 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 가습기 살균제가 출시된 게 1994년도입니다. 저는 제 아들이 90년생, 93년생이에요. 이런 것을 읽으면서 저는 참 운이 좋은 거구나. 많은 피해자가 있는데, 그래서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 당시에 가습기 살균제. 근데 집사람은 조금 의심스러워서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깨끗하게 청결하게서 사용하기만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나왔을 적에 초기에는 아마 독성이 좀 약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2000년도 넘어서면서 많은 기업체, 중소기업체도 참여하고 그러한 제품들이 나오면서 발생했는데 아산병원에서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 2006년도. 이 책에서는 그 시점이 골든타임을 놓친 거 아니냐, 많은 희생자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얘기했고요. 다시 2008년도에 아산병원 의사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 당시에 국가기관에 의뢰를 하지 못한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식으로 국가기관에서 조사한 것이 2011년도 4월인데 2011년 4월에서 한 6개월간 조사해가지고 결론 냅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을 유발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옥시클린이 대응한 것은 거의 범죄 수준입니다. 자기네들 업체에 그 회사의 어떤 책임 구조를 바꾸고 아예 다른 회사처럼 구조 내용을 바꾸고 김앤장을 필두로 이렇게 그런 것을 조장했으며 그리고 서울대 수의학과와 호서대학교 교수한테 제품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결과를 조작했다라고 언론에 나왔지만 이 책에서는 서울대학교 교수는 좀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신 중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도출해낸 보고서도 같이 회사에 제출했거든요. 회사에서 취합해서 이용한 측면이 큽니다. 그 호서대 교수는 그보다 더욱더 뭐 다른 원인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서를 냈기 때문에 범죄의 질로 따지면 호서대 교수와 더욱더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도 문제예요. 2011년도 이후에 소유자들이 고발을 합니다. 그러나 수사를 경찰로 넘깁니다. 대형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경찰 수사를 2년 뒤에 받아요. 그리고 나서도 전 기업체를 조사를 안 합니다. 그냥 실험 결과에 의해서 실험 결과가 나쁜 결과 나온 제품만 수사를 합니다. 거기서 벗어난 제품들도 너무 많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그 이후에도 많은 부분이 있는데 현재 2021년도 재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뭐 그 과정은 이 책보다는 인터넷 설명란에 링크된 내용에 좀 더 자세히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의 대응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대응은 첫째, 이 제품이 나왔을 적에 처음부터 제대로 된 조사를 안 했다. 그리고 이 살균제가 다른 용도로다가 신청이 됐는데 용도가 바뀌었으면은 새로운 실험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독용으로 사용했을 적에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로다가 허가를 내줍니다. 용도가 바뀌긴 바뀌었는데도 조사를 안 합니다. 그리고 그 국가 표준 기관에서 KS 뭐 인증까지 내주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에 있던 사람들의 대응이 질병관리청 이하
등등 이 사실에 대한 책임이 국가기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도 결국은 배상 책임을 법원에서 판결된 것을 기다리면서 거기에 맞추는 수준으로다가 보상책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또 더욱더 가관인 것은 그 피해 보상을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나누고 2등급까지만 보상하는데 생활보호 대상자만 우선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유예를 시킵니다. 그게 박근혜 정부의 일이었고요. 또 보사부 장관도 그런 면에서 부정적인 거. 그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김성태 등등 세금보다 이것을 보상할 수 없다. 기업체가 보상해야 된다. 그러면서 다 법원에 또 넘깁니다. 그러한 과정을 보고 있으면 정말 이러한 모든 기관이 모든 공무원, 기관 등등이 책임 있고 이러한 보상 체계에 그러면 결국 법원에 맡겼으면 법원은 또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특별한 그 결과, 이 실험 결과가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그런 표현만 보고 그냥 무죄를 때립니다. 그러면 과학자들이 그런 판결을 보고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게 과학에 발표되는 내용과 실제 인과관계 이런 것은 다른 관계인데 법원은 그냥 문구의 해석을 기업체에 유리하게 판결하는데 쓰고 맙니다. 정말로 무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내용은 이 책보다는 인터넷 자료에서 더욱더 내용이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그 내용보다도 인터넷 내용의 몇 가지를 소개하면 처음에 검찰 수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경찰 수사도 애경을 뺍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 조사 나왔을 적에 근거 조사에 피해가 있다라는 보고서에 해당되는 물체를 사용한 기업체만 수사를 했고 나머지 무수히 유사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들을 사용한 제품의 회사들은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국회의 대응, 몇몇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피해 보상과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2003년도부터 많은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그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하는데 그 여기에 나섰던 국회의원 몇 명, 장하나 의원, 홍영표 의원, 이현주 의원, 심상정 의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피해 보상에 관한 것을 논의하지만 당시 윤석열 환경부 장관은 일반 국민의 세금 가지고 가습기 파괴 피해자 지원을 책임지는 것은 옳지 않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환경성 질환으로 피해는 국민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당한 국민은 대우 안 해준다는 건 법원 측이 맞지 않는다. 참 황당한 발상입니다. 김성태 의원, 가습기법은 국회 예산이 수반된 법이니 추후에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옳다. 이런 식으로다가 굉장히 계속해서 미뤄집니다. 2013년도 가습기 관련 청문회가 열리는데 또 이제 여기서 이 책에서는 가습기 살균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 놓친 거. 처음에 가습기 살균제 등록한 2094년도에 살균제의 용도가 바뀌면 다시 유해성 검사를 안 한 것을 제일 큰 이러한 골든타임 놓친 거. 두 번째는 2006년도와 2008년도 정체불명의 폐질환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것을 그 바이러스만 포커스 맞추고 다른 조사하지 않은 것, 이런 것이 또 다시 한번 골든타임을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다, 이 점이 제일 너무나도 더욱더 괴기한 일인데 2011년도에 이 제품의 질환의 원인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강제 해수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책에서 더 많은 희생자를 양산한 그런 것이 됐고요. 2차 다시 2014년도에 이루어서야 다시 2차 조사를 통해서 다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발표하고 그다음 산업재해 보상법에 의해서 1, 2등급만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 있는 사람 피해에서 제외시키고 뭐 이런 기준도 정말로다가 답답한 결정이었어요. 기업체 대응, 특히 옥시의 대응은 정말로다가 범죄 수준이고 김현장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가계는 무지와 태만, 그리고 2000년도 20년 2월 18일에 있어서야 피해자 실태 조사를 합니다. 무려 몇 년이 흐른 건가요? 거의 18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결국 SK케미칼 애경은 2021년도 1월 12일 무죄를 받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내용은 아직도 대한민국 사회가 해결을 못한 일이고, 대한민국 사회의 위험에 대한 것이 제대로 대응이 안 되는 그러한 나라라는 것, 그리고 또 저 자신도 그동안 의료기관 직과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무지에서, 그리고 제대로 된 시스템에서, 그리고 이렇게 소통하고 언론 이러한 시스템이 부재한 거에 대해서 더욱더 경각심을 갖고, 이 문제는 굉장히 저희가 우리 사회의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링크된 내용을 영상 하단에 링크해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가습기 사용자 리포트 추후에 다시 한번 더 변화된 내용 책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읽고 소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